6월 7일 새벽 2시에 WWDC 2022가 개최됐고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OS들이 발표가 됐어요. iOS 16, iPadOS 16 그렇게 공개가 됐고, 그 밖에 뭐 맥OS, 워치OS, 뭐 tvOS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iOS 16과 iPadOS 16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사가 끝나자마자 개발자 베타가 공개가 돼서 아이패드랑 아이폰에 바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하루 종일 사용을 해봤어요. 뭐 다양한 변경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면서 와닿을 만한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OS 16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노인 학대의 대상이었죠. 아이폰 6S의 지원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 정도면은 뭐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지원을 해줬었는데, iOS 15가 마지막이었고요. 또 의외로 아이폰 7까지도 같이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iOS 16은 아이폰 8부터 지원을 하고요. 아이패드 OS 16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의 모든 모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지원 범위가 좁아진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기기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 맞춰서 기기 변경 이런 거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iOS 16을 살펴보면서 iOS랑 아이패드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iOS 16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잠금 화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메인이 되는 잠금 화면인데, 이쪽에 날짜 표시하는 부분이랑 시계 표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 폰트랑 이런 게 좀 다소 어색하실 거예요. 잠금 화면이 조금 변했는데, 일단 뭐 이런 폰트나 뭐 이런 것들도 변경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잠금 화면을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애플워치 워치페이스를 바꾸듯이 꾹 눌러주시면 잠금 화면을 고를 수 있는 이러한 화면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하면은 입맛에 맞게 다양한 잠금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추천 항목 이렇게 있고, 밑에는 날씨 전체, 날씨는 실제 날씨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천체는 예전에 뭐 인기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삭제가 되면서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지구 모양, 또 이모지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콜렉션 부분에서는 이제 애플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경화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컬러는 이제 색상 조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커스텀이 가능해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잠금화면 설정을 보여드리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죠? 일단 이 밑에 이 아래쪽에 더보기를 누르면 심도 효과 비활성화, 시점 이동 활성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심도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배경화면 사이로 이 시계가 숨었어요. 이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시점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을 왼쪽에서 보거나 오른쪽으로 봤을 때 배경화면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 효과, 원래도 있었던 효과죠. 그 효과를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커스텀 가능한 부분인데, 먼저 제일 위에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위젯들이 나와요. 이제 잠금 화면에서도 위젯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시계 부분에서는 이제 이 시계의 폰트, 여러 가지 폰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폰트 자체의 색상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로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너무 폰트가 좀 두꺼워서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건데, 좀 어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커뮤니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를 눌러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위젯이 하나 올라가고, 뭐 이런 대기질, 미세먼지에 민감하니까 대기질을 놓고, 그 다음에 현재 온도, 그리고 뭐 사이에는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위젯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위젯을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이 숫자가 요 배경화면 뒤로 숨었었는데 그런 효과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요 밑에 위젯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해주면 배경화면, 나만의 배경화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이걸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배경화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차피 다 날씨 위젯이잖아요. 누르면은 날씨로 이렇게 바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꽤 괜찮죠. 느낌상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차세대 아이폰의 누머로 나오는 AOD를 약간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기도 한데,
뭐 지금 아직 베타 1이기 때문에 결정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쉬운 게 이 잠금하면은 아이폰만 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따로 커스텀을 할 수가 없어요. 앱 서랍도 아이폰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업데이트에 아이패드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배경화면 설정에서 잠금화면 아니고 홈화면을 누르면 이 홈화면을 또 이렇게 약간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또 있어요. 단색으로 넣거나 뭐 사진을 따로 넣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취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경이 너무 화려하거나 이러면은 앱에 있는 글씨나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흐림 효과나 아니면 단색으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래를 보시면 검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원래는 이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인데 검색이라고 있고 이 검색을 누르면 바로 스팟라이트 검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검색창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아래쪽에 바로 검색창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검색이라는 글씨가 보기 싫으시면은 설정 가셔서 홈 화면 가셔서 여기 검색 스팟라이트 보기 이걸 끄시면 이전처럼 똑같이 페이지 표시가 되고 눌러도 스팟라이트 검색으로 바로 가진 않아요. 그 대신 아래로 내리면 바로 또 검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취향에 맞춰서 스팟라이트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저런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좀 번거롭다 하시거나 보기 싫다 하시면은 끄고 이렇게 원래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메시지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일단 가장 먼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뭔가 수정할 일이 있다 꽉 눌러주시면 여기에 편집이 나와요.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하면 옆에 편집됨이라고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받는 사람이 헷갈리거나 뭐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요. 요 보낸 메시지 자체를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전송 취소를 하시면 딱 없어져요. 업데이트된 iOS 16에서 iOS 15로 메시지를 보냈다가 뭐 수정을 하거나 취소가 되는 게 적용이 되진 않아요. 같은 버전이어야 적용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수정 취소 기능은 iOS 16을 올린 기기끼리만 호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으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키보드를 칠 때 탭틱 진동이 생겼어요. 그 아이폰의 진동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인정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진동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진동을 그대로 살려서 타이핑을 할 때마다 탭틱 진동 툭툭툭 입력이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햅틱 진동이 싫다고 하시면은 그 설정 사운드 믹의 햅틱에서 키보드 피드백 메뉴 가셔서 이 햅틱 끄시면은 타이핑 하실 때 따로 반응, 진동 반응 없어지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좀 밋밋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해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 꼭 켜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엄청 소소한 건데, 보통 이제 아이폰에서 쌍자음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쌍자음을 입력을 하거나 자음을 연속으로 2번 누르면 쌍자음으로 입력이 된단 말이죠. 친구들이랑 좀 편하게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입력하는 방법이 변경이 돼서 자음을 눌러도 쌍자음으로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음 눌러도 그냥 자음만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쌍자음을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쌍자음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별건 아니지만 변경된 점이고 아마 이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굉장히 또 신기한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사진의 배경을 별다른 조작 없이 편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피사체를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을 하고 프리뷰 상태에서 피사체를 꾹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빛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요게 이 해당 부분을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바로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까만색 배경에 피사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적 깔끔하게 분리가 됐는데,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후 작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 치고는 굉장히 빨리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기능인 것 같아요. 뭐 이거 자체를 뭐 친구한테 보내도 되고 아니면 자료 입력 같은 거 할 때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이거는 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그 작년에 iOS 15가 업데이트 될 때 나왔던 기능이에요. 라이브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비추고 있을 때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복사를 한다거나 뭐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어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엄청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뭐 숫자 같은 경우는 인식이 되니까 뭐 택배 보내고 송장 번호 같은 거 확인하고 이럴 때 편하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드디어 한국어 인식을 지원을 합니다.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복사해서 텍스트만 딱 복사를 해줬죠. 이거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WWDC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그 소개하는 페이지 하단에 이제 작게 지원을 한다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좋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꽤 잘 사용을 할 것 같고 이게 좋은 점이 이제 이런 걸로 나중에 번역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첩을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촬영한 결과물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삭제된 항목하고 가려진 항목 이렇게 있어요. 가려진 항목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더보기를 한 다음에 사진을 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려진 항목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iOS 15까지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민감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사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을 해야지 내부의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뭐 모든 건 아니고 이 가려진 항목하고 최근 삭제된 항목만 숨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첩을 통째로 잠글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준 셈이죠. 그리고 제가 그 해외에서도 좀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가로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모델부터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해외에서 밝혀진 내용대로라면은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 테스트를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근데 iOS 16을 올린 아이폰은 아이폰 12 프로인데 12 프로 맥스에서 되는 게 12 프로에서 안 될 리는 없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가로로 페이스 아이디 잠금이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버전업이 되면 이제 가로로 잠금을 풀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야 너무 많이 적응을 해서 가로로 풀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초반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뭐 지금에서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좀 반갑기는 하죠. 자 그리고 아이패드로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 변경점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아이패드에 드디어 날씨 앱이 들어갔어요. 좋다고 해야 되는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아이패드는 날씨 앱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의 그 날씨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줬었어요. 위젯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패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UI로 구성된 날씨 앱을 새롭게 공개를 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폰에서 저장해 놓은 그런 지역들 다 똑같이 연동돼서 보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애플도 웃긴 게 이 정도는 그냥 스리슬쩍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에 날씨 앱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엄청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We're also bringing weather to iPad, taking full advantage of the stunning display with beautiful animations like these gently moving clouds, heavy snowfall, and driving rain. 근데 또 날씨 앱 말고 아이패드에 없는 앱이 또 하나 있어요. 계산기가 없는데 계산기는 이번에도 없어요. 아마 뭐 다음 버전에 넣어줄지 모르겠지만 여튼 iOS 16에는 날씨 앱만 추가가 됐고 기존에 없었던 계산기 앱은 아직도 없다. 뭐 그렇고요. 이번에 아이패드 OS 16에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이름은 뭐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인데 일단 그 스테이지 매니저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멀티태스킹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이패드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M1 프로세서가 탑재된 아이패드들만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M1 아이패드 11인치, 12.9인치, M1에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 이렇게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은 이 알림 센터에서 아래쪽에 새로 생긴 토글을 선택을 하면
켜지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실행을 시키면은 창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풀스크린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형태로 나와요. 여기서 사파리를 키면 이렇게 아까 실행했던 음악 앱이 옆으로 가는데, 이 상태에서 이 음악 앱을 이쪽으로 끌어오면 이렇게 한 화면에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 아래 보시면 동그란 표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잡고 하면은 크기 조절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서 보는, 아이폰에서 보는 그런 UI고, 사파리도 작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파일 앱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크기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역시 베타는 베타죠. 아까 하던 거 그대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비교적 그동안에 애플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비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느낌으로 멀티태스킹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다 별도로 다 이렇게 실행이 가능하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켜놓고 옆에서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진짜 창별로 구분을 해서 뭐 윈도우나 맥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그 스플릿 뷰, 화면을 반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멀티태스킹의 개념이에요. 참고로 이 기능은 맥 OS에도 탑재가 됐는데 사용 방법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UI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을 조금 그나마 해결을 해준 것 같고, 아이패드도 이제 iOS라는 이름의 OS가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패드 OS라고 이제 독립적인 OS가 설치가 되면서 뭔가 좀 이렇다 할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아직 뭐 확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다 보면은 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이 해당 아이패드는 12.9인치인데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나 뭐 10.9인치 아이패드 에어에서는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 독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아까워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내리면은 독을 밑으로 내리고 더 창을 크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큰 기능이기 때문에 베타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게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패드를 모니터에 연결한 화면인데, 기존에는 아이패드랑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은 미러링의 형태였고 아이패드의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좌우에 랩톱박스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독립적인 형태로 외부 모니터, 확장 모니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고, 조건이 있어요. 매직 키보드 포함해서 어떠한 용도로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랑 마우스가 아이패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모니터 연결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매니저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확장된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움직이게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앱 띄워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마 더 활성도가 좋아지겠죠. 큰 모니터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TV나 모니터 연결해서 영상 같은 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화면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풀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아이패드의 그런 활용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 말고도 뭐 아이클라우드 가족 사진 공유나 뭐 협업 등의 기능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국내 사용자들이랑은 별 상관없는 애플페이 관련이나 지도 뭐 이런 업데이트도 많았는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거의 해당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변경점 위주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개발자 베타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퍼블릭 베타, 이제 공개적인 베타는 다음 달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마 정식 버전은 언제나 그랬듯이 올 가을에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타 1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변경점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삭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가 된다거나 사용법이 변경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기면은 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iOS 16, 아이패드 OS 16 이렇게 변경점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